알아서 남준아. 우리가 어른분들을 만나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 너는 본관이 무엇이고 몇 대손이냐 하고 물을 때 당황한 적이 있지 않나요? 성은 알겠는데 본관이 무엇인지 또 무슨 파라 하던데 그 파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성과 본관 그리고 파가 무엇일까요? 성씨는 혈족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1486년 조선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에 277개, 1766년 영조 때 도곡 총설에는 298개, 1908년 증보문 엄비고에는 496개, 1960년 대한민국 국세조사에서는 258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외국에서 귀화하여 생긴 성씨까지 합하면 5,582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성씨는 1,507개이고 한자가 없는 성씨는 4,075개였습니다. 그리고 본관이란 시조의 고향을 뜻하며 관양, 향관, 본적, 관적, 성관, 본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주로 적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시대에 정착했던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공간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이 같고 본관이 같으면 북의 친족의 친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본관을 가진 동성동본이라도 파가 틀린 경우가 있는데 본관이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본관시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큰 인물이 한 번 나면 본관의 하위에 그 인물의 후손들이 그 유명한 할아버지를 내세워 독자적인 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파의 이름은 선조가 다스렸던 지역명이나 그의 직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원래 큰 줄기는 하나가 있고 그 곁으로 가지가 뻗어나간 개념이 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성은 왕족이나 소수 지배층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모두가 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겨우 100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성이 없던 사람들의 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닐 것인데요. 이 일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의 성씨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론 고대부터 내려오는 성씨도 있었지만 몇이 안 되었고 6세기경부터 중국 성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세기 때 신라의 유명한 장군인 이사부나 거칠부 등에게 이름만 있고 성이 없던 점을 감안해 보면 당시 일반 백성들이 성을 가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고려 태조왕건의 왕도 성이 아니고 이름의 첫자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도성에 살던 지배계층에게는 대개 성씨가 있었으나 성씨의 지방 보급은 고려 왕건 때 시작되었습니다. 호족 연합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에게 토성을 나누어 주었고 토성이란 일정한 지역에 토착해 사는 지배 집단의 성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이 여러 지역의 지배층에게 보급되자 서로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같은 성씨를 갖게 된 호족들이 서로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 쓰는 본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성을 갖게 된 백성들도 조선 후기까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돌쇠나 개똥이, 마당쇠, 언년이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조선이 망하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자 이들이 한꺼번에 성을 갖게 되어 그들을 양반층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이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의 성과 중국의 성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씨 제도는 성과 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서로가 남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성이 같으면 동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씨는 15세기나 지금이나 외국에서 도입한 성을 빼고 순수한 우리나라 성은
250개에서 300개로 별 차이가 없으나 본관은 약 4,500개 정도에서 3,40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성씨는 중국의 2,500개, 일본의 10만 개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웬 성이 그렇게 많아? 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성씨 수에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이 없던 약 절반의 조선 백성이 새로운 성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성을 가져다 썼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흔한 김씨, 이씨, 박씨 등을 새로운 성으로 쓰는 바람에 안 그래도 많던 새 성씨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씨는 김, 이, 박, 최, 정 등 5대 성씨가 전체의 반이 넘고 사람 숫자로 따져 35위까지의 성씨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160개의 성을 모두 합쳐봐야 인구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본관이 줄어든 것은 본관으로 쓰던 지명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라 서로 다른 본관이 통합되면서 알지도 못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동본이 되어버린 어처구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꼭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로 성씨를 받아들이고 본관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동성동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동성동본이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채 그늘에서 살아가는 남녀가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은 최근인 2000년에야 비로소 8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고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성동본이란 이유만으로 떼거리로 나서서 집단이기주의를 부르짖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혈연의식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받아들여 후진적인 혈연의식을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민족이란 단어가 생긴 것은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19세기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